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보고서를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키워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지금 글로벌 그 바이오 제약 산업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갖고 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한 6주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원 조금 안 돼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뭐 엄청 많이는 아니고 조금 갖고 있는 건데, 우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선 제가 이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설명하는 그 방송을 만들면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당연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주식을 그 처음 샀던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3월이니까 아직 얼마 안 된 건데, 근데 처음 사게 됐던 계기가 사실 이 회사의 그 사업 보고서를 한번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좀 찬찬히 읽어보니까 뭐 삼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글로벌 그 바이오 제약 산업에 좀 미래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씩 이렇게 그 투자를 해갖고 한 6주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사셔야 된다, 그런 걸 권유하기 위해서 만든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회사의 주식이 됐든 그 주식을 사시기 전에는 한 번쯤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보시고, 그 회사는 현재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미래가 어떨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업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약간 그러는 거거든요. 우선은 간단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고 이런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을 치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여기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장 기업, 그리고 상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그 공식적인 그 발표 내용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회사 이름만 검색하시면은 그 회사가 발표했던 모든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바이오로직스를 치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발표했던 모든 이제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최신 자료는 그 2021년 그 1분기에는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제 5월 17일 날 업데이트 됐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 보고서가 아니고 2020년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 3월 11일 날 나왔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는 지난 1년의 모든 성과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의 전망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도 좀 상당히 들어 있어 갖고, 먼저 그 사업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PDF로 받아놓은 게 있어서 좀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일단은 삼성 사업의 내용이란 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우리의 주력 비즈니스 모델은 이것이다, 이걸로 이제 설명하는 건데, 당사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글로벌 바이오 CMO, CDO, CRO 기업입니다. 이게 뭐 CMO, CDO, CRO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CMO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약이라든지 그 백신을 개발하면은 그거를 대신 생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 받아갖고, 우리 이런 약 개발했으니까 이것 좀 너희가 좀 대량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제약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약을 만들어갖고 그 거래처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CMO는 위탁 생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세포주, 공정, 제형 분석법 등 세포주 단계에서 초기 임상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 이거는 위탁 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CMO는 위탁 생산이고 CDO는 위탁 개발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탁 개발이란 건 아까는 이제 완성된 그 약이라든지 백신을 약이 일단 완성되면은 그 스펙에 맞춰서 이렇게 대신 생산해 주는 게 그 CMO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DO는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개발 단계까지 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개발 단계까지 좀 관여를 해갖고 자신들한테 일감을 준 그 파트너 회사들하고 어느 정도는 좀 초기에는 좀 같이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거, 그거를 약간 CDO라고 합니다. 위탁 개발 사업. 그리고 개발 초기 의약품 후보 물질 탐색 및 세포주 개발 시 생물학적 안정성, 독성 분석, 동질성 입증, 세포 보관 등을 제공하는 CRO 사업에 이르기까지, CRO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연구 사업이라고도 하고 임상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약을 개발하면 이런 약이라든지 백신 같은 거 개발을 하려면은 굉장히 임상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1상, 2상, 3상 그리고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그 연구 성과를 제출해야 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임상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CRO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CMO는 위탁 생산, CDO는 위탁 개발, CRO는 위탁 연구 혹은 임상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CMO, CDO, CRO를 모두 취급하는 원스톱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O든 CDO든 CRO든 우리한테 일거리를 주면은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 회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더하여 당사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 중이다. 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이오 복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냥 대충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떤 약이 개발됐을 때 그 약이 이제 한번 개발되면은 특허 기간 동안은 그 개발사만 그 약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데, 특허 기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그 약과 똑같은 이제 성분이라든지 성분을 지닌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볼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업계 현황. 여기서 말하는 업계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사업인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꽤 있구나, 꽤 높은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의 개요 및 특성. 바이오 CMO 사업, 그러니까 바이오 위탁 생산 사업은 자체 생산 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약품 R&D 및 마케팅의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생산을 전략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으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바이오 제약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약을 만들 때마다 그 모든 약을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잘하는 애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개발에만 집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모든 약을 모두 다 자기네들 직접 생산하려고 하면은 그 설비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탁 생산을 원하는 대형 제약회사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제약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유도 있고, 아니면은 의약품 연구개발과 마케팅, 이걸 파는 데만 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제약회사들을 타깃으로 해갖고, 너희는 의약품만 잘 개발해라. 그러면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CMO 사업이. 저는 약간 이 내용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연평균 10.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제약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빠른 성장과 함께 제약사들의 CMO 활용이 확대된 추세에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10%씩, 연평균 10%씩 확대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10%의 성장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10%씩 7년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7년 정도 성장을 하면은 그 시장의 규모가 2배가 되게 됩니다. CMO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CMO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 과정의 필수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의약품이니까 진짜 품질 관리가 중요하죠. 제조 원가 경쟁력, 적시 생산, 그러니까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생산해주는 능력, 그리고 공급의 스피드 경쟁력, 만든 약을 제대로 확실하게 납품하는 것, 안정적인 수주 역량, 뭐 제약회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위탁 생산 일감을 받아오는 거, 그런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당사가 주력하는 분야인 항체의약품 사업은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상업용 플랜트 건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상업용 플랜트라는 게 사실 공장이거든요. 그냥 플랜트는 그냥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랜트 설계, 건설, 밸리데이션 등 사업화 준비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이 공장을 설계해서 짓는 데까지, 지어서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때까지, 그 조건을 만든 데까지 최소 3년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약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3년 뒤에나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위탁을 받아갖고 일감을 받아갖고 생산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갖고 고객사들이 원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의 성장성, 그렇다면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여기서 보시면은 바이오 의약품 그 위탁 생산 시장의 성장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성장할 것 같다. 1.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지속 개발. 2000년 전후에 출시된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는 게, 영화도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록버스터 영화 있잖아요. 뭐 잘 나가는 영화, 큰 제작비가 투입돼서 뭐 잘 나가는 영화들을 뭐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약도 그렇게 이제 뭐 크게 히트친 약을 말하는 거죠.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그 종류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항암제, 당뇨 치료제 등이 여전히 높은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런 약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 고지혈증, 아토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유망 치료제 신약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크게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약들이 계속해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산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큰 공장을 갖고 있는 CMO 회사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분야 아웃소싱 확대 추세. 그러니까 제약사들은 의약품 시판허가 및 판매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소요되는 생산 분야에서 전문 CMO를 활용하는 추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CMO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개발한 약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많았지만, 요즘 점점 트렌드는 제약회사들은 연구 개발만 집중하고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직접 만드는 거는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회사들한테 맡기는 데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수 생산 설비 수요. 최근 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은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단일 사이트, 단일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티전시 플랜을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CMO로 활용해 복수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들이 이렇게 약을 만드는데, 이 약을 한 공장에서만 만들면은 혹시나 그 공장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슨 뭐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거기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약에 의존하던 그런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니까, 각국의 그런 의약품 규제 그런 기관들이, 미국의 FDA라든지 뭐 한국의 식약처 그런 데겠죠. 가급적 이제 그러지 말고 이 공급처를 다변해놔라. 이 생산시설 다변해놔라.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제 물량을 돌려갖고 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기네들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회사들한테 이렇게 일감을 일정 부분 주는 생산 부분을 일정 부분 주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날 거다.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 출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기존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있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갖고 있던 흥행했던 그런 약들의 특허권이 이제 곧 만료될 예정이다. 이런 게 만료되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직접 그 바이오 시밀러 거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확대가 전체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특허가 만료된 그런 흥행했던 약들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려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일감이 많아진다.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시장 규모 및 전망.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851억 불로 전체 제약 시장에서 3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51억 불이면은, 그 규모가, 321조네요. 현재 그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321조인데, 전체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1%다. 그런데 이 시장은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해서 시장 규모 4,813억 불, 제약 시장 내 비중은 3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규모 자체도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의 규모 자체도 훨씬 늘어날 거고 전체 제약 시장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거다. 동시에 늘어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이 예측된다. 이제 뭐 그런 뜻이죠. 세계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33억 불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3.7% 성장하여 2025년 기준 253억 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 CDMO, 여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이 CDMO란 건 CMO와 CDO로 합친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시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규모보다 더 빠른 연평균 13.7%.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0.5%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은 연평균 13.7%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위탁 개발과 생산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시장에 와 있다. 그런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뜻이고,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네요. 바이오 CDMO 마켓. 여기에 매출이 이제 어떻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느냐. 2013년부터 2025년까지를 이제 예측한 건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11.7% 성장했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13.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굉장히 지금 이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걸 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황. 이제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어떤 업체들하고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지.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주류인 동물세포 기반 항체 의약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시장은 당사와 같이 대형 생산 설비를 보유한 소수의 대형 CMO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론자는 전 세계에 25만 리터의 동물세포 배양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독일 회사는 독일과 미국 등의 29만 리터의 생산 설비를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몇 군데 있는데, 스위스에 있는 회사는 25만 리터, 독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9만 리터의 생산 설비를 보유 중이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설비가 얼마나 되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8만 리터 규모의 3공장이 생산을 시작하였고,
2020년 말 기준 36만 4천 리터의 생산 선비를 가동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선발업체를 추월해 생산 설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산 가능 규모만을 놓고 보면은 이미 세계 1위의 CM으로 도약하였다. 생산 능력은 우리가 세계 최고다. 세계 최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향후 2023년까지 25만 6천 리터 규모의 4공장을 신설해. 지금도 1인데 지금 36만으로 1위잖아요. 거기에 25만 더하니까 62만이죠. 정확히 더하면. 62만 리터 규모의 세계 생산 설비 1위 리더십을 지속 유지해 나갈 전망입니다. 굉장히 이 생산 설비를 세계 최대의 그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 공장들 규모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송도에 있는 건 1공장은 3만 리터였고 2공장은 15만 4천, 그리고 3공장은 18만 리터, 그리고 4공장은 25만 6천 리터다. 전 세계에 있는 그 CMO 위탁 생산 생산 능력이 140만 리터인데 그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6%. 한 회사가 전체 전 세계 생산량의 생산 가능 역량의 4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거죠. 26%면. 그리고 두 번째 경쟁자, 그리고 2위와 3위 업체는 각각 18%와 21%. 이 회사들도 사실 이 정도 갖고 있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아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다시 보여드리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을 신설해서 세계 생산 선비 1위 리더십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세계 1등을 우리가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1등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 나갈 거다, 우선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은 그리고 위탁 생산 중심 서비스에서 앞으로는 CDO, 위탁 개발 사업 서비스로도 사업 역량을 확장하여 글로벌 넘버원 CMO,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위탁 연구 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장기적인 목표인 겁니다. 지금은 위탁 생산 분야에서 생산 가능 역량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겠다. 이제 위탁 개발까지도 우리가 시장을 크게 나갈 거고, 그리고 위탁 임상 사업까지도 크게 한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탁 개발 서비스는 자체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역량이 없는 중소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세포주 공정 및 제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개발 서비스로, 스몰 바이오테크 증가 및 바이오시밀러 항체 파이프라인 증가에 따라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제약사들은 좀 이런저런 설비를 갖추는 게 힘든데, 그쪽한테 이런 설비와 우리의 기술력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다, 이런 말씀이고, 2020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미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모였는 데죠. 샌프란시스코에 의약품 위탁 개발 R&D 센터를 열었으며, 위탁 개발을 진짜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 R&D 센터를 열었으며, 앞으로는 보스턴, 유럽, 중국 등에도 순차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품질 분석 연구실, 역량 기반의 위탁 분석, CRO, 여기는 CRO를 위탁 분석이라고 하셨네요. 위탁 분석 서비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 관련 사업 역량도 강화 중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갖고 한번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오늘 제가 만든 내용이 좀 약간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실 때는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자체는 어떻게 갈 것인지, 꼭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한번 쭉 보세요. 처음에는 좀 보시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어차피 어려우시면은 좀 내용 보면서 관련 뉴스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뭔지도 찾아보시면, 그러면은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오랫동안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산다거나 그런 거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 주식이라도 오랫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시기는 전 약간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자공시 쳐갖고 들어가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 쳐갖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그 자료들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잘 이용하셔갖고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